남들보다 살이 더 잘 찌거나 살이 덜 빠지는 그런 체질이 존재하는가요? 건강한 나로부터 닥터나로 건강 토크 진행을 맡은 대표원장 양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문소리 원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나로한방병원에서 무릎 통증 진료와 다이어트 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문소리입니다. 무릎 통증 클리닉하고 다이어트 클리닉 두 가지가 뭐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 통증 관리에 있어서는 그 하중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체중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릎 치료는 실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통증 치료에는 체중 관리가 필수적이라서 그 두 가지 진료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원장님도 다이어트 환자분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예. 그 좀 어떠신가요? 환자분들 보시면은? 환자분들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해보다가 안 네.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치료받고 나서 진작에 올 걸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죠. 다이어트 치료는 혼자 하기는 사실 힘들어서 도움을 받는 게 많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 병원에도 문 원장님께 다이어트 치료를 받고 거의 한 30kg 이상 감량을 하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쵸. 예. 그리고 저도 다이어트 약을 원장님께 지금 처방을 받고 있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남들보다 살이 더 잘 찌거나 아니면 살이 덜 빠지는 그런 체질이 존재하는가요? 네,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유전자 특성이라든지 신체 조성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런 체질이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 유전적으로 대사 속도가 느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살이 더 쉽게 찐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르몬 변화인데요. 갑상선 문제가 있게 되거나 혈당 조절이 힘드신 분들, 갱년기 분들 경우에는 호르몬에 따라서 살이 더 쉽게 찐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활 습관의 문제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폭식을 하는 경우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등락을 하기 때문에 식욕 조절이 힘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찐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운동이 부족해서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도 살이 쉽게 찐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아서 조절해서 할 수 있죠. 좋아요.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보통 다이어트나 비만 관리에는 한의과 치료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치료인데요.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건 한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침 치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침이랑 다이어트가 사실 조금 연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죠? 침 치료는 보통 피하 지방층이 많은 부위에 그 피하 지방층 깊이로 침을 자입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기 자극을 걸게 되면 지방을 연소시키는 반응을 촉진시켜서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 작용을 도우게 됩니다. 그런 효과로 침 치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사포닌이라는 천연 지방 분해 성분을 정제해서 주사로 만든 약침 치료라든지 아니면 녹는 실을 이용해서 리프팅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매선 침 치료 이런 다양한 침 시술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침 치료는 국소적으로 부분적인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체중 감량에는 아무래도 한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가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구독! 다이어트 한약 하면은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다이어트 한약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효과를 보셨다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다이어트 한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로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는 걸까요? 다이어트 한약은 일단 다양한 성분을 포함할 수 있고요. 각각 이제 한약에 따라서 특정한 효과를 유도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마항에서 추출한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렇군요. 에페드린 어떤 효과를 내는 거죠? 에페드린은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드는 신경이라고 하죠. 즉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운동시킨다고 하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나 그 건강인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에 있어서 특히나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비만 치료에 대한 유효성 측면에서 마왕 및 에페드린을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체중 감량에 있어서 유의한 그 차이가 발견이 되었고요. 특히나 체중 감량하는 기간 동안 그 투여한 환자군에 있어서 지질이라든지 혈당 대사 관련된 수치들까지 같이 개선시켰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아무나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오래 드시거나 그쵸. 뭐 그러면은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그런 부작용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가장 빈번한 부작용으로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요. 이 심혈관계 부작용은 심전도라든지 아니면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유의한 심장 기능에 뚜렷한 변화는 발견되진 않았지만 손떨림 아니면 두근거림, 불면, 두통 등의 가벼운 교감신경 항진 증상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임상시험을 중단할 정도로 이상 반응을 보인 경우는 없었고요. 5년간 추적 관찰을 한 병원 코드 조사에서는 98.2%의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지 않았거나 부작용을 겪어도 약 복용을 완료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8.2%가 부작용이 없었다. 그럼 한 1.8% 정도만 부작용이 있었다. 아니요, 98.2%가 부작용을 겪지 않았거나 부작용을 겪었음에도 한약 복용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부작용이 비율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 FDA에서는 2004년에 이 마항이라는 약품을 그 식품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마항이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안정성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약인 만큼 그 임상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전문적인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같은 분은 전문 의료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력서 보시면 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지도를 받고 드셔야 됩니다. 예. 그럼 마왕 말고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약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되게 많고요.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는 율무라든지 아니면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사전자 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이어트를 하면 탈모라든지 아니면 생리량 감소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혈제라든지 아니면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약물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율무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네네네. 저도 이제 앞으로 율무를 좀 맛있게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실제로 물만 먹어서 살이 찔 수가 있나요? 균형이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